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조경기사 산업기사 과목을 함께할 강사 이윤진입니다. 자, 오늘은 조경기사 산업기사의 이제 과목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이제 사항을 여러분들께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시험은 이제 시행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는 이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의 조경학과, 그리고 원예 조경학과 또는 원예학과나 산림학과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녹지학과, 그리고 녹지 조경과 관련된 이제 그런 학과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분야라고 한다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자세한 어떤 시험에 관련 사항들은 큐넷이라고 이제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죠. 또는 이런 HRD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화 문의하셔도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들은 원서 접수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시간이 원서 접수 첫날 9시부터 마지막 날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24시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험 접수는 원하는 장소에 시험 접수를 하시려면 첫날에 하셔야지 시험 접수가 원활하겠죠. 그래서 꼭 첫날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들, 필기 시험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필기 검정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직무 분야가 이게 건설 분야 중에 조경이죠. 그리고 자격 종목이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단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적용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적용 기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시험에 어떤 관한 내용들, 뭐 필기에 관한 뭐 사항들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는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내용은 이 조경이라는 게 이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어떤 조사 분석을 기초로 해서 기본 구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 설계를 작성을 한 다음에 실제적인 시공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경의 결과물이 도출이 되고, 자,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된 거를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행위를 이제 수행하는 이제 이런 분야이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직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의 시험 방법은 다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조경 기사 같은 경우에는 120문항,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80문항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한 과목당 보통 3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사가 3시간, 산업기사가 2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목을 이제 분류하면은 조경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그다음에 시공구조학, 그다음에 관리,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해서 문항이 20문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0문항으로 이렇게 이제 문항이 정해지고, 산업기사는 조경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조경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 계획 및 설계가 이제 총해서 20문항. 그래서 꽤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광범위하다고 해서 한 과목을 빠뜨리게 되면 과락이 나기 쉬운 게 조경 계획 및 설계입니다. 그래서 조경 산업기사를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과목에 관해서 이제 두루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밖의 내용들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 식재, 그 다음에 시공 구조와 그 다음에 조경 관리, 이렇게 해서 총 80문항으로 이렇게 산업기사는 정해진다라는 것들 알아두시고,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이 이제 60점이고, 그리고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다 4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가 좀 취약하거나 또는 시공구조학이 취약하다라고 해서 그 과목을 그러니까 약간 어려우면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를 안 하시면은 이게 과목당 점수가 4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더라도 합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의하시고, 전체 과목을 고루 공부하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그 대신 어느 부분은 이제 나는 한 8개 이상 뭐 10개만 맞겠다라고 하면은 잘하는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좀 자신 있는 과목들은 좀 더 깊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좀 더 점수를 높여 주셔야지 평균 60점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력하는 과목, 그리고 어려운 과목은 최소 점수, 요 점수는 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순서와 교과 내용은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전체적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지, 꼭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조경 계획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경 계획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설계 과정에 식재나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조경의 결과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조경 관리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일단은 조경 계획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설계, 식재, 시공구조, 관리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조경사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양 조경사, 서양 조경사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틈틈이 보셔도 이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를 한두 강씩 곁들여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은 조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계획학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기사에 들어가는 과목의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조경사는 이제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고대 시대라고 하면 그 그리스와 로마 이전에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 근대, 현세, 이렇게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뭐 양식이라든지, 그리고 이 양식으로 만들어진 조경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쭉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동양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양 조경사는 사상적인 부분들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시대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내용이 좀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것만 공부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지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곁들여서 보시면 좋다라는 것들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경 계획학 같은 경우에는 조경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쭉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물이, 그러니까 조경 결과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 과정의 조사 분석 과정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경 계획
계획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경 계획에서 이제 보실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적용하는 사항들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원 또는 도시공원 또는 뭐 자연공원, 레크레이션 계획, 그래서 강론들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강론들에 관한 내용들이 부문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실행이 옮겨지게 되기 위해서는 법규랑 이렇게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하는 법규에 관해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규는 이 조경이 관련된 분야가 좀 넓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규도 좀 복잡한데, 이제 일단은 조경 계획이라는 거는 국토 개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법규에서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 뭐 자연공원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때는 동영상 강의를 토대로 해서 강의 자체가 내용을 전체 법규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거나 또는 네이버에 관련되는 법규를 이제 치게 되면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학습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학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 관한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조경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경 설계는 계획학을 토대로 해서 한 장의 도면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설계 도면을 완성을 할 때는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가 설계의 기초와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할 때 조경은 상당 부분 이제 그 환경미학, 즉 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에 관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미학에 들어가게 되면 색채 이론, 그리고 이제 형태 구성, 그리고 환경 미학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경 설계는 조경 설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조경학회에서 이렇게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조경 설계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까운 도서관이나 안 그러면 서점에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알고 그걸 가지고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 관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좀 발췌를 해서 이제 책에 넣어놨지만 이게 워낙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이제 이런 기준집을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 조경 식재입니다. 그래서 식재의 일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식물 재료를 분류를 할 때는 보통 우리 그 식재는 그 수목에 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목이 무슨 과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 이름인 학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식재는 수목을 모르면 이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목에 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수목 도감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경 수목 핸드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온 책도 있고, 뭐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수목을 이렇게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꾸 봐서 이 나무가 어떤 성상을 가졌고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나무의 생태적인 특성, 이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공에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이용 분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학명이 굉장히 많이 막 강조돼서 학명을 모르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좀 중요하니까 일단 학명은 꼭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라틴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영어 뭐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느티나무다 그러면 뭐 젤코바 세라타다. 그래서 많이 눈으로 보셔서 익혀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학명을 보게 되면 이거는 무슨 수목이다라는 것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식재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식물의 분류일 거니까 자, 요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이제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조경 식물의 어떤 생태적인 부분에 관한 뭐 생태와 식재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식물 생태계의 특성, 그리고 군집 생태계와 개체군의 생태계에 관해서 이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식재 공사. 그래서 조경 식재의 식재 공사 파트는 나중에 시공구조학에 나오게 됩니다. 시공학에 파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경 시공 구조학입니다. 그래서 시공 구조학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경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공이라는 거는 공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재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목재나 또는 이제 석재, 그 다음에 콘크리트, 뭐 합성 수지 제품, 그리고 도료 등, 뭐 철제 등에 관한 재료의 어떤 특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에 관한 이제 재료들, 그리고 시방서라는 게 어떻게 이제 그 구성이 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입찰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 계약 및 시공의 방식,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이제 또 계획표, 공정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계획표에서 공정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공정표도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보통 막대 모양으로 나오는 횡성식 공정표가 있고, 좀 그물망 형태로 짜여진 복잡한 공정표인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공정표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도 상당히 이제 깊게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만 나오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표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경 공사를 할 때 이제 시공의 일반적인 부분들, 그래서 공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사 토양으로 쓸 이제 토양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토양 및 토질, 그리고 지형 및 시공 측량. 그래서 이런 측량 부분들도 시험에서 굉장히 요즘은 출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정지공사, 그리고 표토복원, 그다음에 가설공사, 그리고 현장 관리 등에 관한 내용들이 시공 일반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정별로 다양한 공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측량 및 토공, 그리고 뭐 도로 및 포장에 관한 부분들, 뭐 배수 설계에 관한 부분들, 뭐 급수관, 뭐 급관수에 관한 시설들,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도 이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조명 공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경 구조물에 관한 부분들,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관한 수량을 산출을 하고, 이제 품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공사에 관한 비용이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조경 적산에 보게 되면은 수량 산출, 뭐 표준 품셈, 일위 대가표 작성, 그리고 공사비 산출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거의 원가 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출을 하고 있는데, 좀 공사비 산출이 좀 두세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보실 거고, 그다음에 기본 구조역학. 그래서 기본 구조역학의 부분들은 내용을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단순보와 그다음에 캔틸레버 보 정도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학습을 할 건데, 일단은 구조에 관한 개념들, 구조 설계 개념과 과정, 그리고 힘과 모멘트,
그리고 구조물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부재의 선택과 크기 선택과 크기 선택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 역학도 뭐 건축이나 토목 같은 데서는 한 과목별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보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그것들은 차라리 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 역학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조경 관리는 이렇게 우리가 식재를 하고 시공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적인 이용이 일어나고 그거에 관한 이제 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용 관리에 있어서 또는 운영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관리는 크게 보면 이렇게 운영 관리, 뭐 이용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런 관리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조경 식물과 그다음에 설치해 놓은 우리가 시설물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비중이 조경 식물 관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식물의 유지 관리 방법,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유지 관리 방법이라고 본다면 이런 뭐 관수나 또는 시비 같은 것들, 이제 유목 같은 경우 어린 나무의 경우에는 유목인 경우에는 시비를 또 해줘야 되니까 시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전지 전정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유지 관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병해충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병해충 관리에 관한 부분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에 관한 뭐 개요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반 시설물 관리, 조경 시설물 관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용 관리에서 공원의 이용,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설에 관한 이용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경 기사는 총 6과목. 그러니까 내용도 넓고 이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학습하실 때 좀 지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훑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과목을 너무 오랜 기간을 잡고 학습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보고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경 산업기사를 간단하게 훑어보면은요, 산업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조경 계획과 설계와 조경사가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실 그 세 과목이 한 개 과목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두루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경의 일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조경사. 자, 조경사가 상당히 문항수가 많아졌습니다. 20문항 중에서 5개, 6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경사를 또 놓치면은 과락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경사 부분은 일단은 강의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한 번씩만 훑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체크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는 정도니까 일단은 조경사도 꼭 보셔야 된다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조경 계획에 관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 조경 계획은 조사 분석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지 진행에 있어서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서도 이게 결과물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 분석을 할 때는 뭐 자연 환경, 그리고 인문 환경, 사회 환경 등을 조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분석에 관한 내용, 그리고 행태 및 기능 분석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그리고 계획과 관련된 법규. 자, 이렇게 따지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조경 기사의 내용이 그냥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경 설계도 보면 제도와 설계의 기초적인 사항들,
그리고 설계 과정의 원칙, 뭐 기본 설계, 그다음에 뭐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계. 이제 그래봤자 적용 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적용 계획 파트에 보면은 대상지별로 해서 강론이 있었죠. 그래서 주거지 공간, 주거 공간의 이제 정원, 설계나 또는 공원, 유원지, 뭐 공장이나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대상지별 적용 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앞에서 봤던 적용 기사에 나오는 적용 사랑, 적용 계획, 적용 설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식재는 식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식물에 관한 부분들, 여기서도 똑같이 학명 분류가 나오죠. 학명 분류, 그리고 나무의 형태적인 거, 그리고 생리생태적인 특성, 그리고 실내 적용 식물의 특성도 나오죠. 실내 적용 식물의 특성들. 그래서 적용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 공간에 식재하는 식물이고 실내 식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내 식물을 적용을 해서 또 따로 식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이 공단에서 발표했다라는 거, 그리고 적용 식재에 관한 이제 식재 및 계획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배식의 원리, 정형식 식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풍경식 식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배식의 원리, 그리고 기능적인 식재. 그래서 뭐 방풍, 방화, 방설 식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모양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경관 조성 식재, 그리고 특수환경 지역의 식재. 뭐 등으로 나눠졌다라는 거. 그리고 식재 시공에 있어서 뭐 이식계획부터 수목의 식재, 지피 초본유의 식재, 특수환경의 식재, 뭐 식재 후의 조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 시공에 보면, 적용 시공학에 보면 식재 시공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다뤄질 거고요. 자, 그리고 적용 시공은 시공 계획 및 공정 관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재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부문별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들, 적용 적산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적용 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적용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런 운영 관리, 예, 그리고 이용 관리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배제가 돼 있다고 그래서 안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적용 식물 관리와 그다음 시설물 유지 관리죠. 그래서 식물 관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병해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것들의 천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충류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과목이 사실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게 시험에 나게 되면은 그해 이제 그 회차의 시험의 점수가 거의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락이 많이 나기도 하는 게 또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도 이제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나 이렇게 6과목, 4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전반적인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제 거의 유사하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보시면 되겠고, 자, 교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학습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합격까지의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학습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